노는 게 좋은 새 여자의 팟캐스트 놀고놀 23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콩이고요. 보는 것이 좋은 김양치입니다. 눈이 와서 깊은 선인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눈다운 눈이 오고 있습니다. 눈마저 본 거 올 겨울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약간 먼지 같은 눈 한번 보고 맞아. 보는 처음. 어제 새벽에 뭐 서울에 대설 예비특보 이런 게 그래요? 내려가지고 뭐 또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아침에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녹음 장소로 잘 오실 수 있을까 매우 큰 걱정을 하였지만 난 춥다고 해서 되게 걱정을 했었는데 근데 추운 건 맞는데 눈이 오니까 되게 기분 좋게 왔습니다. 맞아요. 근데 요새 며칠 따뜻해가지고 뭔가 겨울 다 끝난 것 같은 그쵸. 느낌이 있었는데 또 다시 추워지긴 하더라고요. 근황 토크 먼저 시작해볼까요? 요새 한국의 근황? 한국의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고 네, 그렇죠. 기생충이 아카데미를 탔으며 맞아요. 네, 그런 이슈들이 있었네요. 기생충 이야기 조금 해볼까요? 제가 근데 안 봤어요. 안 보셨어요? 네. 손인장님. 저도 안 봤어요. 어머, 손인장님 봉준호 또 감독 좋아하시지 않았나요? 하지만 안 봤습니다. 안 본 이유가 뭐죠? 극장에 갈 수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네. 저는 되게 초반에 극장 가서 봤어요. 그리고 같이 본 친구랑 엄청 까면서 나왔거든요. 왜? 처음 딱 봤을 때 결말까지 보고 내가 느낀 바는 단편적인 너무 그럴싸한 이미지들로 만들어진 영화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가난 포르노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면도 있고 그 안에 있는 캐릭터들이 다 정말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에요. 예고편 같은 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좀 독특한 설정이기도 하고 개성 있지만 그 개성이 정말 있을 법한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는 좀 깊이 없는 그냥 설정 같은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아무래도 봉준호 감독은 꾸준하게 장르 쪽 그쵸. 영화를 찍던 감독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장르 영화의 특징이잖아요. 약간 캐릭터가 캐릭터화되는 그런 특성들이 좀 보였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보고 나서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만드는 영화였어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 게 처음에 상을 막 많이 받을 때까지만 해도 흔들림이 없었는데 아카데미가 갑자기 다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구나. 내 눈이 빈구였구나. 사실은 이 숨겨진 의도가 있었구나. 재평가. 네, 엄청 재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두 분은 예상을 하셨나요? 저는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고 저도 줘봤자 감독상? 이 정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4개 상을 줄 줄이야. 어쨌거나 상을 그렇게 막 휩쓸다시피 한국 영화로서의 정말 큰 업적을 이루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놨잖아요. 그 의견들을 보고 나니까 생각이 좀 바뀌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영화를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기도 하고 이게 상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의견이 많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영화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난 보지 않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막 좋았던 영화라고 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너무 내 취향이 아니었고 그런 좀 찜찜한 결말을 정말 싫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왠지 무슨 스토리인지 조금은 감이 잡히는. 전혀 스포도 안 보시고 하나도 어떤 설정인지 잘 모르거든요. 안 볼 것 같아서 그냥 처음부터 다 봤었어요. 정말요? 스포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왠지 나랑 안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쭉. 딴 이야기인데 봉준호 감독 영화 좋아하시는 거 뭐 좋아하세요? 저는 본 게 살인의 추억은 다 보지는 않고 그냥 TV에서 해준 부분만 봤었고 괴물이랑
옥자랑 설국열차인가요? 왜 설국열차 이름이 이렇게 낯설지? 네, 이 정도 봤는데 뭐 거의 다 본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마더를 안 봤고 음. 마더가 되게 좋은 작품이라고 하던데 뭐. 괴물은 되게 좋아해요. 괴물은 되게 오랫동안 좋아했던 영화고 지금도 좋아하는 영화인데 옥자나 설국열차는 그렇게 썩 재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설국열차가 저는 정말 별로였었거든요. 너무너무. 근데 차라리 설국열차보다는 기생충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선인장님이 빨리 보시고 선인장님이 보시기에 그러게요. 어떤지 되게 궁금하네요. 궁금하다. 갑자기 선인장님 뭐 숙제입니다. 보셨어요? 저는 아까 마더 빼고는 다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고 괴물이 그때 한창 엄청 핫했었는데 그걸 한참 뒤에 봤었거든요. 보고 달릴 때 역시 달렸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그런 달렸었어요. 후회가 좀 들고 그렇다면 기생충도 지금 빨리 봐야 돼요. 그래야 되겠네요. 재개봉 막 했잖아요. 근데 제일 좋았던 거는 플란더스의 개가 제일 좋았었던 것 같아요. 데뷔작이죠. 네, 그게 제일 좋았고 그거를 오히려 뛰어넘는 게 아직 저는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네. 그리고 이거는 정말 딴 이야기인데 아카데미 시상하기 한 일주일쯤 전부터 갑자기 요즘에 음악 듣는 취향이 옛날 것 다시 듣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옛날 게임 했던 BGM 막 다시 듣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가 괴물 OST가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괴물 OST. 그래서 그거를 한참 듣고 있는데 갑자기 아카데미 수상을 했다고? 그래서 이 무슨 초현실적인 깜짝 놀랐었습니다. 현실적이다. 괴물 OST가 좋아요? 엄청 네, 좋아요. 되게 좋아요. 네. 저 한 번도 그 음악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영화였는데 주제가도 괜찮고 중간중간에 깔리는 효과음 같이 계속 나오는 테마가 있거든요. 그것도 괜찮고. OST라고 하니까 이번 작품 기생충에 뭐 이탈리아 가곡이 중간에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탈리아 분들은 기생충에 나온 이 노래 우리나라 노래야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고 나중에 뭐 독일 사람들에 대한 언급 같은 게 잠깐 나오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독일 사람들도 그 멘트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그 되게 유명한 감자칩 있잖아요. 그게 깡통 엄청 감자칩. 잘 팔린다면서요. 네, 요새. 그게 정말 아주 화면 끝트럼에 살짝 걸쳐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나왔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스페인 감자칩인가 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쪽에서는 이거 나왔음 기생충에 이렇게 나오고 벤치에서는 2차 벤치 뭐 이렇게 하고 그 칠레산 와인이 잠깐 이렇게 나왔었대요. 그래서 그 와인사가 이제 뭐 트위터나 이런 데서 기생충에 이 와인 나왔으면서 자랑을 했는데 칠레 분들이 야 어디서 숟가락을 얻냐 막 이러면서 부끄럽다 내려라 하면서 막 이렇게 근데 우린 괜찮은데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는 이제 병원 장면이 나오는데 기생충에 나왔던 병원 자석 해가지고 자석에 붙여놓고 그리고 가장 어이없었던 게 편의점 이벤트였는지 그게 아니면은 그 식품업계의 이벤트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 뭔지 알 것 같아. 봉데이 봉준호 감독이 상 탔다고 봉데이로 무슨 맥스봉 이런 거였나요? 맥스봉, 포도봉봉 막 이런 봉자가 들어가는 상품들을 할인해서 GS인지 뭔지 뭐 그런 데서 네. 기발하다. 야, 와. 우린 이 정도까지 하는데 칠레산 와인 정도는 해줘도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마케팅 보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군요. 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현상들이 네. 일어났던 것 같아요. 딱 듣자마자 든 생각은 야 어지간히 로컬이라는 소리가 듣기 싫었구나 얘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발언은 알지 로컬 발언은. 아니야 몰라. 몰라? 저런. 그래서 반응이 뜨뜻미지근했구나. 그러니까 뭐지? 그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뭐 프로모션 같은 거를 많이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네.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기생충 팀도 되게 프로모션을 공들여서 했고 배우분들이랑 감독님이랑 오랫동안 미국에서 계시면서 고생했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미국에 있으면서 그 기자가 한국 영화가 뛰어난데 이제 아직 한 번도 아카데미에 후보가 올라온 적은 없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봉준호 감독이 당연하지 않냐. 아카데미는 국제 시상식이 아니다. 그거는 매우
로컬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미국에 했고, 국한한다 이런 식으로. 그게 굉장히 미국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던 거죠. 걔네는 자기네 나라는 곧 미국적인 게 세계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인터넷을 돌아다녔었는데 이번에 아카데미 수상 발표되고 나서 저는 아 진짜 로컬을 벗고 싶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잘 벗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진짜 벗었는지 아니면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건지는 다음 화를 또 봐야 되겠죠. 그렇죠. 계속적인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 기생충을 재밌게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좋더라고요. 우리나라 영화가 저렇게 밖에서 화제가 되고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게 정말 기분 좋았던 일인 것 맞아요. 같아요. 영화인들은 얼마나 기쁠까요? 아는 영화인이 있으면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게요. 감상 같은 걸. 그리고 그 생각도 저 좀 들었어요. 저 괴물을 봤을 당시에 네네. 그 괴물이라는 게 이제 한국에 출연을 했는데 국가에서 대응하는 방식이 정말 좀 형편없게 네,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네.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가 되게 대응을 잘해서 지금 다시 괴물이라는 영화를 만약에 만든다면은 좀 다르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쵸. 그 당시에는 그게 엄청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네, 했거든요. 되게 현실적이고 약간 그런 장르 영화에서 미국은 정부가 결국은 해결을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해결해준다는 이런 꿈조차 가질 수 없구나 막 이러면서 조금 슬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세월호 사건 나오면서 세월호 때 보여줬던 정부의 그런 모습들이 괴물에서 나왔던 모습들하고 똑같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되게 예언자적인 뭐 이런 작품이다라고 했었는데 그건 괴물을 찍던 당시에도 아직 한국에선 정부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렇죠. 그리고 많이 뭔가 시스템이 굉장히 바뀌었죠. 취약하게 만들어진 그런 상태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고 오히려 일본이 비슷한 식의 정말 무능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메르스 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약간 재난 쪽에 특화된 나라가 일본이라고 그쵸.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약간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미 많이 겪어본 재난, 지진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매뉴얼은 확실하게 있는데 이거는 겪어보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유연함이 없다는 게 새로운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인가를 좀 맞아요. 보여줬던 것 같아요. 화제를 좀 바꿔서 요새 약간 핫한 드라마들이 꽤 여러 개 있더라고요. 네, 뭐 사랑의 불시착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저는 그게 인기가 많을 수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제 주변에 아무도 안 봐가지고 네. 캐스팅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근데 좀 약간 안 좋은 이야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캐스팅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재미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자꾸 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너무 허무맹랑한 설정이라고 생각했고 설정이 뭔데요? 한국의 재벌의 딸이 네. 그 패러글라이딩 같은 걸 타다가 네. 북한으로 넘어가서 원치 않은 월북을 하게 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게 손예진 여자 주인공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북한 군인인 현빈과 만나서 What? 사랑에 빠지는. 근데 제목부터가 사랑의 불시착이잖아요. 이거 너무 호감을 갖기 어려운 이름인 것 같았는데. 굉장히 직설적인 네. 그런 제목이네요. 그리고 저는 이게 초반에 그 네. 손예진이 이제 북한에 넘어가서 현빈한테 도움을 받는데 말을 잠깐만요. 들었어요. 월북을 했어. 네. 군인이 발견을 했어. 손예진은 북한에서 어디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현빈이 발견을 예, 하고 부대에 숨겨줘요? 네, 와. 이제 현빈 부대가 휴전선을 이제 순찰을 하고 네. 몇 개월 그 기간이 끝나가지고 다시 돌아갈 교대 때쯤이었는데 시죠? 그때가 막 태풍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네. 태풍이 불어서 손예진도 넘어온 거고 태풍 때문에 전기 철책 이런 것도 고장난 상태에서 곧 돌아가니까 부대원들이 좀 해이해져가지고 그거를 살피지 못했을 때
손예진이 이제 중간 휴전선 안에서 만났어요. 근데 남쪽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쳐가지고 이제 손예진의 존재가 밝혀지면 이렇게 현빈네 부대원들도 이제 처벌을 그렇죠. 면치 네.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네네. 여차저차 숨겨주면서 좀 거짓말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동공지진. 정말 충격적이죠. 네네. 근데 그 과정에서 네. 그 손예진이 맡은 캐릭터가 네. 사실 재벌의 딸이지만 굉장히 똑똑하고 어떤 사업가의 기질도 가지고 있고 그런 캐릭터인데 막상 그 북한에 넘어가서 막 되게 찡찡거리고 현빈한테 민폐를 끼치고 뭐 이런 캐릭터로 나온다고 해서 아 역시 드라마는 안 되겠구만 이런 생각을 했건만 네. 그 초반에 그 짜증나는 부분만 견디고 보면 그 이후로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이 드라마를 시작하기 좀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요? 표절 의혹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런 네. 웹소설 이런 거를? 아 그것도 공모전에 냈던 극본 공모전에 네, 극본 공모전에 내서 재벌은 아니지만 한 여성이 패러글라이딩을 타다가 북한으로 넘어가게 된 그런 소재의 극본을 냈었는데 떨어지고 네 떨어지고 그 후에 이런 똑같은 드라마가 나온 거죠. 그래서 와. 너무 특이한 설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물론 특이한 설정도 우연찮게 같은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는 있기는 하지만 좀 찜찜함이 있는. 이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근데 정황상 너무 그렇다. 네. 꼭 떨어뜨려 놓고 그 컨셉을 그대로 차용해서 이게 소설 쪽에도 많이 있는 일이고 아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죠? 당사자들은 진짜 아니다. 좀 감안을 해야겠군요. 네, 진짜 사실은. 그리고 사랑의 불시착이랑 이태원 클라스를 또 되게 그거 많이 재밌다고 보더라고요. 하던데 저 아직 못 봤어요. 저도 아직 못 봤고 이제 저는 그 세 개가 있었어요.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지난번에 양치님이 영업해주신 스토브리그 이제 양치님의 영업을 믿고 보고 되게 재밌게 봤어요. 오 다행이네요. 재밌게 봐서 이제 어제 결말 났잖아요. 어제 네. 마지막 화가 방영이 됐는데 저는 마지막 화 좀 아쉬웠어요. 그쵸 많이 아쉬웠어요. 네. 결말 스포 좀. 스포할 만한 게 없어요. 네. 근데 왜 아쉬워? 뭐 팀이 해체 안 되는 쪽으로 잘 결말이 나고 갑자기 이제 그 해의 한국 시리즈 그냥 가을 야구가 아니라 마지막 우승과 준우승을 가리는 그 경기에 드림즈가 가는 게 나왔는데 그런 어떤 결말의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그 마지막 화가 그냥 엄청 재미없었어요. 네. 왜 이때까지 되게 쫄깃했었는데 어떤 부분 그런 쫄깃함이 전혀 없고 없고 그냥 그 새로운 구단주가 될 기업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모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협상하는 부분이 되게 지지부진했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야기로 이렇게 끝을 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저 계속 시계를 보면서 봤거든요. 근데 반 이상을 거기에 할애를 했고 그것도 그러니까 매각의 이야기에 힘을 쏟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게 좀 다양한 장면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계속 그냥 거기 말만 많이 네 했죠. 아무래도 NC 소프트를 모델로 한 인터넷 기업을 찾아가서 이제 협상을 하는 부분인데 계속 말로 주고받으면서 설득하고 해봤자 뭐 BT 장면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설득이 정말로 마음이 좀 없었던 사람을 정말 신박하게 설득했다거나 맞아요.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백승수 단장의 어떤 재치라던가 냉정한 판단 능력이나 그런 게 보이지도 않았고 1화에 왜 임동규를 내보내야 되는가 했던 PT와는 전혀 달랐죠 분위기가. 그래서 많은 드라마들이 마지막 화가 재밌기가 이렇게 힘든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까지 많은 드라마들이 이제 마지막 화를 보면서 잠깐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나온다던가 아니면 내가 이걸 보려고 이제까지 이 아픔을 견뎌왔어? 뭐 이런 식으로 뭐 허탈하거나 분노가 치밀지는 않고 조금 그래도 아쉬웠지만 그리고 끝이 좀 많이 유치하기도 했지만 그냥 좀 저는 흡족하게 봤어요. 평온한 결말이라고나 할까요? 임팩트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평타 쳤다 그런 느낌? 그래서 오랜만에 드라마를
좀 재밌게 봤고 그 러브라인이 없는 드라마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생각도 좀 했습니다. 네. 끝까지 러브라인이 어. 없거든요.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사이에. 그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콩님의 최애캐는? 저의 최애캐요? 네. 저는요,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좀 줘봐요. 나는 그냥 백승수. 백승수. 네. 그 양치님은요? 저는 강두기. 어머, 정말요? 왜요? 54번이라 이 엄청난 사심이 이미 들어가 있는 6대1 상태였구나. 선발이라 아, 네. 이해합니다. 20승 투수라고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다고요. 네. 우리 양치님의 투수 사랑 한결같습니다.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캐릭터는 그 마케팅 팀장님 좀 좋아했었어요. 아, 여자분? 네. 네. 좀 예전에는 열정이 있었으면 나 이제는 열정이 없는 이제 약간 달아빠진 직장인 역할을 퇴근 빠르고 일하는 중에 잡담 많고 뭐 이런 분인데 스토브리그가 이제 계속 조연들에게 하나씩 사연하면서 그 사람의 에피소드를 풀어가는데 빨리 저 사람도 에피소드가 나와줬으면 좋겠다, 열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다렸던 캐릭터고 그런 장면이 또 나와줘서 좋았어요. 너무 짧아서 조금 아쉽긴 너무 했는데 짧았어요. 조금 더 더 그걸 사연을 풀었어야 풀어도 됐어요. 좋았는데 이런 마지막에 PT 나부랭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좀 더 시간을 썼어야 되는데 되게 아쉬웠죠. 근데 그 약간 다 빠진 직장인 연기를 너무 잘하셨어요. 잘해. 찰지게 잘하셔서. 그러고 보면 연기 구멍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야구 선수들 빼고 야구 선수들 빼고 운영진에서 야구 선수들은 연기를 할 수 없죠. 야구 선수들이니까 어쩔 수 없어. 네, 그 강두기를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제 지인은 또 강두기 연기 때문에 못 보겠다고. 맞아요. 제가 되게 참을 수 없었던 게 감독님하고 강두기 배우의 연기가 너무 안 맞아서. 그리고 약간 감독님도 왜 데려왔는지 모르겠죠. 바꿔도 됐을 것 같은데 이거 16부작으로 하기에는 너무 하려고 한 이야기가 많았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 걸 느껴요. 이게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어떤 선수 트레이드하는 장면 뭐 시즌 1이고 시즌 2면은 그 이야기를 뭐 풀고 뭐 그때 이제 뭐 감독님의 이야기도 풀고 했으면 그렇게 어색할 게 없었을 것 같은데 같은 한 스토브리그에서 그 이야기가 또 한 번 이제 트레이드 이야기를 했었는데 트레이드를 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써먹은 건 조금 아니라지 않았나, 아니면 욕심이 과하지 않았나, 뭐 이런. 확실히 후반부에 많이 힘이 떨어지긴 했죠. 네. 네, 아쉬웠어요. 저는 영업해주셔서 네. 본다고 하시길래 안 되겠는데 분명히 다음에 이야기 할 것 같은데 이야기에 끼어들려면 봐야겠다. 그런 의무감으로 봤단 말이야. 약간의 의무감으로 그리고 설 연휴 때 그거를 1화부터 쭉 맞아요. 이렇게 정주행하는 그게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막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지쳐서 나 떨어진 게 미국에서 투수 데리고 오는 네. 그 거기까지 봤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연습 경기는 보셔야 되는데. 그래요? 거기까진 임동규가 재밌어요? 바이킹스 옷 입고 이렇게 걸어오는 거 보셔야 되는데 귓속말 하고. 뭐 어그로 끌고 그래요? 그때 사람들이 저 귓속말이 무슨 명인이었냐 엄청 그 촉각을 세우고. 알았어. 그거 좀 볼게요. 어쨌든 근데 그때 딱 떠오른 게 양치님이 그랬잖아요. 이게 이야기가 딱딱딱딱 어떻게 보면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서 그 전에 뭐 했었지? 그 누구였지? 뭐 이런 거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사건이 전개된다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래 나는 의외로 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하면서 봤는데. 아니 1, 2회 때 그 타자가 4번 타자가 굉장히 임팩트 있게 나와가지고 제가 어디까지 악역을 하려나? 막 그런데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고 갑자기 고세영이 나타나고 깜짝 놀라고 고세영이 어디까지 하나 했더니 사라지고 갑자기 용병 찾아야 되고. 진짜 네. 그래서 정말 그 드림즈 선수처럼 인터뷰를 한 영상이나 그렇죠.
스포츠 신문의 백순수 당장의 인터뷰가 실렸단 말이에요. 다들 남- 과몰입. 남궁민이 아닌 백순수 당장으로 이 인터뷰가 실리고 그게 종이 신문으로까지 발행이 됐어서. 현실 배우에게. 네. 네네네네. 전 드라마 속에서 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네, 남궁민 배우 인터뷰를 하면서 네. 마치 남궁민으로서의 인터뷰가 아니라 백순수 단장으로서 인터뷰를 한 네네네. 거죠. 그리고 그걸 스포츠 신문에 일면에. 실었어요. 진짜 하이퍼 리얼리즘이네요. 요새 그게 아니고 그냥 스포츠 기자가 덕질하신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네. 그 유재석 씨 그 놀면 뭐하니에서 유산슬. 네, 유산슬 부캐 키우시잖아요. 네. 그래서 유재석 본캐 따로 있고 유산슬 부캐가 따로 있거든요. 약간 요새 그런 게 조금 유행이어가지고 캐릭터와 본체를 좀 분리해서 그래서 되게 우리나라에서 참 스포츠 드라마가 이런 정도로 좀 현실적으로 그려진 게 없었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에게 기억나는 스포츠 드라마는 마지막 마지막 승부. 쓰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게 말하시면 근데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로. 진짜로. 그 후에 뭐 아니야 우리가 뭐 안 봐서 그렇지. 도 있고 뭐 네. 이런저런 게 있기는 했었는데 다 흥행에 성공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렇죠. 흥행 따지면. 영화는 조금 있었을지 몰라도 드라마 쪽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게 없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오랜만에 드라마 재밌게 봤고 네. 자 그럼 근황 토크를 마무리하고 네. 저희 23화의 주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23화 2부에서는 양치님이 소개하는 뱀파이어물 아니타 블레이크 시리즈 이야기가 계속됩니다.